통상적으로 암을 겁내는 이유는 재발 지연이거든요. 면역 강화가 되지를 않으면은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는 동안에 내거 면역은 더 떨어져요. 내거 면역이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 거 알아야 하잖아.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 딱 여기서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검사를 안 해봐요. 검사는 따로 있거든요. 요즘에 암은 갈수록 나이가 이제 젊어지죠. 2023년도 이게 통계 자료 보면은 나이대별로 이렇게 보면 0세에서 14세까지 잘 걸리는 암이 가장 많은 게 백혈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림프종 15세에서 64세까지 가장 많은 것은 갑상선암이 제1번이고, 그리고 2번이 유방암, 그 다음에 3번이 대장암. 그리고 이제 그 65세 이상이 되면은 의외로 갑상선암보다는 폐암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위암, 이런 순으로 해서 이 암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검진을 하는 시기별로 이렇게 보면 암종별로 어느 시기에 하는가, 그 자료가 우리 국가 이제 무료 검진 해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나이별로 암 검사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위암, 그리고 간암, 이런 부분들은 40세부터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자궁 난소암은 20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폐암은 54세로 돼 있고, 그리고 대장암이 50세. 그래서 암종별로 이렇게 나이대별로 달라지는 암들은 이런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사실 암이 무서운 이유는요, 원바람은 무섭지 않아요. 원바람은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암을 겁내는 이유는 재발 지연이거든요. 재발 지연이가 되면은 암이 원바람의 암하고 재발 지연이 암은 같은 암이 아니에요. 달라져요, 이미. 왜냐하면 원바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순한 암이에요. 그 다음에 재발이 되면은 조금 더 악성.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죠. 돌연변이뿐이 아니고 어떤 후성면역 변이를 일으켜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 평소 때 내가 한 달에 한 개만 만들 세포를 암세포로 바뀌면, 야, 너 하루에 100개씩 만들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변이된, 잘못된, 오작동된 이런 유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오작동된 유전자가 신호를 주어가지고 암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을 놔두고 치료법은 현대의학적인 부분만 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 이제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위의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죠. 또 어떤 분들 극단으로 가가지고 수술, 항암, 방사선은 제외시켜버리고 난 자연 치유할 거야. 수술하고 항암하면은 뭐 오히려 재발 전이가 잘 돼서 오히려 더 치료가 안 되고 나빠져서 죽게 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절대 그럼 하지 마라, 차라리 자연치유만 해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버린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암을 이런 부분들을 하면 저는 이제 이게 4가지로 보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암 치료에 있어서는 1번은 어쨌든 현대학적인 치료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 이 부분을 정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거든요. 덩어리를 한꺼번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수술이잖아요. 보이는 거 일단 드러내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옆에 주변에 남아있을 암세포를 죽이는 게 항암제죠. 그리고 방사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한 축이에요. 가장 먼저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현대학적인 치료는 우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 기간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는 것은 기한이 기껏해야 1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기간은 우리 환자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때 알아서 하는 동안에 재발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이제 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이때 내 몸에 암을 발생할 때도 그래요. 내 몸 안에서 암이 발생을 하잖아요. 암이 발생을 하면 보통 하루에 한 3,000개, 4,000개의 암세포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우리 면역세포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살 프로그램에 들었는 유전자들이 활동을 해갖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역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죠. 면역 강화가 되지를 않으면은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는 동안에 내 거 면역은 더 떨어져요. 평소 때 하기 전보다 더 나빠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암세포가 있다면 요 지금 면역은 완전 비실비실해가지고 어때요?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 다시 크는 거예요. 이때 재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면역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 딱 여기서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검사를 안 해봐요. 면역 검사가 따로 있거든요. 내 거 면역이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 거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뭐 맨발 걷기 하면 좋다더라. 예, 그 다음에 음식에 뭐 버섯이라든지 뭐 차가버섯 좋다더라. 음식 먹고 또 운동이 좋다더라. 면역 올리니까 이런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내가 했는데 내한테 취약했던 면역이 어떤 걸 모르면은 이 취약한 거 보완이 돼야 하잖아요. 왜 검사를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한테 면역 검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역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축은 암은 절대 신호가 없으면 안 커요. 암은 지멋대로 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신호 받은 만큼만 커요. 그러면 변이 된 유전자들이 너 세포 100개 만들어. 그럼 100개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일부 정상적인 사람은 한 개밖에 안 만드는데 암은 100개를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암 유전자 중에서 이렇게 암세포라든지 고장난 세포들을 죽이는 유전자가 있어요. 제거를 하게 되면 암이 발생을 안 하죠. 근데 이런 유전자들이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유전자들을 어떻게 조절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암 치료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 하나가 뭐냐면 내 환경이에요. 암 주변에 어떤 환경이 돼야 되느냐, 이걸 보거든요. 산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산성화가 제일 문제예요.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세포가 탈수가 돼가지고서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한 경우, 이 물이 부족한 경우는 우리가 갈증 나는 탈수가 아니에요. 세포 안에, 우리가 갈증 나는 것은 혈액 안에 탈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환경 요소 중에 하나예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잘 못한다든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으면 암세포로 잘 안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암세포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내적 환경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적 환경은 어때요? 매연에 노출이 되어 있는가, 또 내 생활 습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축이 맞아야,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더라도 앞으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악화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재발, 전이가 안 되고, 그래서 완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네 가지 축을 꼭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